구속영장 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가 공고해지면서 비명계의 입지가 축소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기각이 호남 총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기차역과 터미널은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담양군 무정면의 주민들이 복합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 담양군을 직권남용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개발 사업 건설사에 대해서도 분묘 발굴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성공적인 젊은 피 수혈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또 한 명의 대형 유망주를 품었습니다.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강력한 구위를 자랑하는 강릉고 투수 조대현 선수를 KBC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분석과 함께 이 대표 그리고 친명계의 당 장악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당내 비명계의 입지는 급속히 축소되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영장 기각이 호남 총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 기각 뒤 이 대표는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로 위축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국회, 동정단식이라는 비판은 민주당 안팎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원내대표도 비명계에서 친명계 홍익표 의원으로 교체됐고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도 물러나면서 지도부는 선명한 친명체제로 구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비명계 의원들의 입지도 급속히 위축될 전망인 반면 친명계 현역 의원이나 원외 총선 출마자의 보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이런 반발 심리가 생겼던 것처럼 이재명 구속영장 관련해서도 가결의 표를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심한 반발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 동의안의 책임을 물어 비명계에 대한 찍어내기와 축출 등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절실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무리한 공천으로 인한 분열이 초래해서는 안 되는 만큼 결국 이 대표가 친명계의 화해의 손짓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내일부터 6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됩니다.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은 시작됐는데요. 기차역과 터미널은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울발 KTX 고속열차가 플랫폼에 서서히 멈춰섭니다. 문이 열리자 한 손에는 짐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선물 꾸러미를 든 귀성객들이 차례차례 내립니다. 추석 하루 전, 오랜만에 고향집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묻어납니다. 오랜만에 고향 가서 너무 좋고 빨리 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네. 버스터미널도 하루빠른 귀성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고 가족들 만날 생각하니까 신나고 또 용돈 받을 생각하니까 신나고 도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터미널 역시 온종일 붐볐습니다. 여객선이 도착하자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과 차량들이 줄줄이 올라탑니다. 부모님 찾아뵙고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도 좀 찾아뵙고 아들이랑 바닷가에 가서 낚시도 좀 하면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올해 광주 전남 지역의 추석 귀성길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장 혼잡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은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광주까지 8시간 55분으로 지난해보다 5분에서 10분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와 함께 총선을 앞둔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오늘 광주 광천터미널과 광주 송정역 등을 돌면서 귀성 인사에 나섰고 전통시장과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목포역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명절 인사와 정책 홍보 활동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했던 시당 차원의 명절 인사는 취소하고 지역위원회별로 민생 현장 탐방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새벽 1시까지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합니다. 지하철은 귀성객이 몰리는 27일 광주 송정역 고속열차 막차 도착 시간인 0시 42분에 맞춰 새벽 1시 26분까지 연장 운행에 나서고 시내버스도 새벽 1시까지 노선별로 6회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예년보다 연휴가 길어진 만큼 심야 시간 귀성객들의 귀가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연장 운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연속 보도해드렸던 담양 무정면 복합 관광단지 개발 논란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담양군과 해당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행정기관과 건설사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최용석 기자가 그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담양군 무정면 복합 관광단지 사업. 담양군은 지난 2021년 7월 담양군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2,500억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 협약을 S건설과 체결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언론이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갑자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발 관련 공청회를 엽니다. 갑작스런 대규모 개발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담양군과 S건설은 한몸이 되어 토지 매매 작업을 위해 주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S건설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주민들을 스토커처럼 지속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또 매매하지도 않은 주민들의 조상묘 앞에 편말을 박아 분묘 이전을 서둘라는 공지까지 했습니다. 남의 땅이다 주인에다가 연락도 없이 이게 왜 건거장을 꽂아놨냐고. 담양군은 여기에 더해 지난 4월에는 토지 주인 174명에게 S건설이 이미 토지 65% 이상을 매입했다며 허위 공문까지 보내 주민들에게 토지 매매를 사실상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공기 좋고 이 화창한 이 농촌을 골프장으로 완전히 물들이라고 작정을 하는지 이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삽니다. 어떤 이유든 무슨 방법을 써서도 이 골프장을 꼭 막고 싶습니다. 참지 못한 주민들은 우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담양군을 직권남용죄로, 토지의 불법 행위를 한 S건설을 분묘 발굴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계획된 밀실 협약을 어설픈 공문과 황당한 답변으로 일궈나눈 담양군과 건설사. 이제는 법적 판단이 시작됩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이렇듯 2,500억 원 규모의 담양군 무정면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담양군의 허위 공문과 건설사의 불법 토지 매입 등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마을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진행한 겁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고발했고 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고영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민들은 우선 담양군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거짓으로 공문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4월 담양군은 개발이 예정된 토지 소유주 174명을 대상으로 건설사가 65%의 땅을 이미 매입했으니 빠른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S건설의 토지 매입률은 등기부상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담양군은 당초 공문 발송 시 S건설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건설사에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만들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건설사의 말만 믿고 직권남용으로 토지 주인들에게 땅을 빨리 팔라고 강요한 셈입니다. 주민들은 두 번째로 S건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S건설은 토지 매입을 진행하면서 땅을 팔지 않은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팔지도 않은 토지와 조상묘 앞에 분묘를 이전하라는 편말을 박아 주민들의 격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분묘 이전 편말받기는 6개월 이상 지속됐으며 주민들이 철거하면 다시 박는 악랄한 수법도 썼습니다. 관련해 주민들은 S건설을 분묘 발굴죄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담양구는 투자 협약 내용을 최근까지 은폐해온 의혹이 있습니다. 담양구는 2021년 7월 S건설과 85만 평 규모의 밀실 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이 지난 뒤에야 협약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그것도 20여만 평이 줄어든 64만 평 규모로 축소해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단지에 맞지 않은 주택단지 21만 평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 보여집니다. 담양구는 85만 평에서 64만 평으로 고무줄처럼 줄어든 이유를 묻자 최초 협약 당시 제안서 자료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난 2021년 협약 체결부터 계획된 내용을 2년여 동안 숨겨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혹만 있었던 밀실 협약을 스스로 인정한 담양군과 S건설에 대해 무정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2가지의 죄목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은 향후 법적 판단이 진행되면서 나머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순차적 고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경찰이 업무 관련 업체에 휴가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6급 팀장 A씨가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관급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여름 휴가비 명목의 상납을 요구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진흥팀에 배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지난해 중견건설사 간부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4천만 원 상당의 금품 가운데 일부를 여수시청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금을 명목으로 800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건설 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며 투자자 8,5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3,500여억 원을 모은 혐의로 건설 시행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A씨는 원금과 연 28%에서 47%에 이르는 높은 수익금을 약속했지만 실제 투자금의 95%가량이 돌려막기와 신규 투자자 모집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성공적인 젊은 피 수요를 이어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또 한 명의 대형 유망주를 품었습니다.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강력한 구위를 자랑하는 강릉고 투수 조대현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김재현 기자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키 193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최고 시속 152km의 압도적인 강속구. 기아의 선택은 강릉고등학교 3학년 조대현이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뛰어난 투수 자원들이 많았던 이번 드래프트에서 6순위 지명권을 가진 기아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치로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기아의 우완 투수가 최다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보고 있고 그런 선수로 키우고 싶습니다. 중학 시절부터 특급 유망주로 평가받던 황준서, 육선엽 등과 함께 2년 전 장충고등학교에 입학한 조대현은 치열한 경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강릉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명 지도자인 최재호 감독을 만나 본격적인 투수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학년 때는 10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평균 자책점 6.19의 기록에 그쳤지만 3학년이 되면서 18경기 7승 무패, 평균 자책점 1.29의 특급 투수로 거듭났습니다. 시속 130km대에 불과했던 구속도 불과 1년 만에 시속 150km대로 끌어올리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거의 매번 연습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운드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고 이제 타자랑 싸우는 법도 이제 제 스스로 배우고 이제 러닝이랑 웨이트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병행했던 것 같아요. 아직 투수 경력이 짧아 체력 관리나 변화구 수준이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프로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다면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10kg, 15kg만 몸 좀 굴려주고 한다라고 하면 뭐 150kg 중반까지는 좀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의리, 김도영, 최지민, 윤영철 등으로 이어진 기아의 특급 루키 계보에 조대현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개막 26일 만에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와 10월 전국체전 등을 감안할 때 목표 관람객 4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개막한 수목 비엔날레는 다음 달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등에서 열립니다. 완도 수목원이 추석 연휴 내내 야외 전시 시설을 무료 개방합니다. 완도 수목원이 개방하는 주요 시설은 31개 전문 소원과 아열대 온실, 상황봉 등산로, 난대림 탐방로 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림 수목원인 완도 수목원에는 불가시나무 등 765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해 있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가 연평균 6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농산물 절도는 전남이 약 62건, 광주가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경기 남부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농산물 절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추석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광주 전남 곳곳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순천역 일원에서는 순천 11개 시민사회단체와 순천시 공무원들이 추석 귀성객을 맞이하는 환영 행사를 갖고 고향사랑 기부제와 전남 의과대학 유치, 그리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을 홍보했습니다. 광주 송정역과 강진 버스 여객터미널 등에서도 지자체와 지역 단체들이 고향사랑 캠페인을 갖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물과 답례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방학 중 돌봄 교실 학생들에게 제공한 행복 도시락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 여름방학 중 행복 도시락을 지원받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90.3%에 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겨울방학 중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